네, 여러분, 죄송해요. 아니, 제 마이크 녹음하는 거, 녹화하는 거 혹시 안 됐나 싶어가지고 껐다 다시 켰어요.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다시 괜찮아요. 진행해주세요. 네, 저는 그 셀렉트 부문에서 쓰이는 그룹 바이랑 해빙절 정리해 봤는데요. 예. 일단 그룹 바이는 같은 값들이 여러 개 기록된 컬럼에서 여러 개의 같은 값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사용하는 건데, 이거를 그룹 단위로 처리할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뭐 수업 시간에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뭐 뎁트 코드로 부서를 조회할 때, 뭐 같은 부서를 조회할 때, 뭐 같은 부서원들끼리 그룹으로 묶거나 할 때 그룹 바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룹 바이 같은 경우에는, 어, 공통된 값을 가진 행들끼리 묶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 같이 고유한 값을 지닌 컬럼에서는 같은 값끼리 묶는 그룹화가 무의미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룹 바이를 쓸 때는 그룹 바이 옆에 컬럼명이나 뭐 함수식을 써서 씁니다. 그리고 음, 네. 위치는 웨어절이 있다면 웨어절로 조건을 걸어서 어, 걸 걸러진 행들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쓰고, 그다음에 네, 뭐 그룹으로 묶은 값에 대해 셀렉트절에서는 그룹 함수를 사용하고, 이게 또 조금 약간 눈여겨볼 점은 그룹 바이가 사용된 셀렉트절에서는 그룹 함수를 제외하고 그룹 바이로 묶인 컬럼만이 셀렉트가 가능해서, 만약에 그룹 바이로 뭐 여기 뭐 셀렉트 할 때 여기 지금 뎁코드로 묶인 상황에서 잡코드를 조회하려고 하면 에러가 나고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 네, 요거는 방금 말했던 음, 어, 그 외에, 이 수업 시간에 한 예제로 보면, 근데 선생님께서 이거 셀렉트 구문을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를 연습하면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 예제를 지금 이 구문을 해석해 보면은, 전체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어, 부서가 같은 부서 코드를 가진 사람들에 한해 그룹을 묶어서 어, 이 그룹 바이로 묶은 이 부서별로 셀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서 코드, 벡터 코드를 조회하고 그 외에는 그룹 함수만 써서 그룹 함수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여기에서는 지금 뭐, 그, 뭐, 부서의 수, 뭐, 보너스를 받은 사람들만 부서별로 카운트하는 그런 구문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룹을 만약에 2개 이상 먹고 싶다고 하면, 그룹 바이 옆에 그냥 부서, 네. 그러면은 그 그룹이 공통된 게 2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뎁트 코드 하나 쓰고 잡코드를 써서 일단 그러면 뎁트 코드와 잡코드 모두 같은 사원에 한해서 조회를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음, 해빙절은 그룹 함수로 구해올 그룹에 대해서 조건을 설정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룹 바이 뒤에 위치하고, 웨어절은 테이블 전체에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먼저 만족시키는 조건의 행을 출연했다면은 해빙은 그룹 바이로 묶은 그룹에 대한 조건을 건 거기 때문에 이 예제를 통해서 조금 보면은 급여 평균이 300만 원 이상인 부서에서 일하는 사원들의 부서별 평균 급여를 구할 때는 일단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각 부서별로 같은 부서끼리 묶은 다음에 이 부서
급여 평균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부서별로 묶은 다음에 300만 원 이상인 급여라는 조건을 걸고 그다음에 조회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룹 함수는 해빙절은 그룹 함수에 대한 조건을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을 찾을 때 셀렉트문에서 쓰이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네, 지금 다 했는데 혹시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났나요? 아니요. 아주 좋아요. 지금 딱 네. 간단하게 브리핑이 네네. 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DML부터 오늘 하부르타 진행하는 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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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가 먼저구나. 저 할게요. 아니야, 그래도 은정님이 첫발 해주셨잖아요. 맞아. 맞아요. 언제 괜찮아지려나. 언젠가? 시작한다 하시면 시작한다 말씀해주세요. 네네. 시간 재드릴게요. 또 행설수설하네. 잠시만요. 어딨지? 보이시나요? 네, 아주 잘 보입니다. 감사해요. 저는 DML에 대해서 발표할 건데요. DML은 데이터 조작 언어로 테이블의 값을 삽입, 수정, 삭제, 조회하는 언어이고요. 이 DML을 제가 이제 5가지로 나눠보았는데, 인설트는 말 그대로 새로운 행을 추가하는 구문으로, 즉 테이블의 행 개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인서트를 어떤 테이블 안에 넣을 것인지, 어떤 필드, 어떤 테이블 안에 넣을 것인지를 이제 생각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nsert into 테이블명, 컬럼명, value, 그리고 데이터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자바 코드를 보면은 insert 있고 여기 테이블명이고요. 여기에 이제 컬럼명 적어주시고 위에 value 있고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명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업데이트인데 이 업데이트는 테이블에 기록된 컬럼의 값을 수정하는 구문입니다. 이 테이블의 전체 행 개수는 변화가 없고요. 업데이트, 테이블명, 셋, 컬럼명, 바꿀값, 컬럼명, 바꿀값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조건절이 데프트 아이디가 D9인 이게 붙었는데, 그러니까 D9인 부서의 이제 데프트 타이틀을 전략 기획팀으로 바꿔라 라는 뜻이어서 여기 D9이 원래 총무부였는데 업데이트하고 나서 전략 기획팀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set 컬럼명을 서브 쿼리로도 바꿀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 말은 저 근데 잠깐만 가정한테 얘기 좀 하고 가도 되나요?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발표할게요. 좋아요. 여기 그러니까 set 컬럼명 서브 쿼리로 바꿀 수도 있다. 여기 다시 할게요. 여기를 이제 제가 써놨는데 여기 이제 평상시에 유재식 사원을 불어하던 박명수 사원의 급여와 보너스율을 유재식 사원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기로 했다. 이를 반영하는 업데이트문을 작성해 보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메인 쿼리인 여기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 여기랑 여기 이렇게 방명수를 데이터를 뽑아야 되니까 여기 메인 쿼리를 작성해 주시고 여기에는 이제 유재식 사원의 급여와 보너스를 동일하게 변경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재식 사원은 여기 이 두 개를 서브 쿼리로 보고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은 네,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업데이트 문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딜리트인데 딜리트는 말 그대로 테이블의 행을 삭제하는 구문이고요. 그래서 테이블 행의 개수가 줄어들고 조건절을 이제 작성해 주시는데 where 조건절을 작성해 주시지 않으면 이제 모든 행이 다 삭제되기 때문에 꼭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테이블의 전체 행을 이제 삭제할 때 사용되는데 이게 이제 수행 속도가 더 빠른 장점은 있지만 롤백을 통해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 시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구조가 같은 두 개의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이제 합치기 병합을 하는 건데 코드를 보면은 이제 코드를 보시면 이제 여기 이 값이 동일하면은 이제 여기 값이 동일하면 여기에는 값을 여기 유진이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여기 이 값에 이제 덮어 쓰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같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같지 않으면 B에 있는 것들을 A에 이제 덮어 써라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했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여기 A에 여기 A에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 있는 것들에 B에 있는 것들을 덮어 씌우거나 추가해라.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하면서 잘 못해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 감사해요. 5분 딱 맞췄어요. 아, 진짜요? 네. 5분 합으로 다 주셨고 그 다음 분이 누구셨죠? 호즈님. 마이크 꺼졌다. 호즈님? 네. 근데 예나님 이거 뭐지? 이거 발표 공유 중지 해주시고 호주님 바로 발표 진행하시고요. 아이고, 네, 죄송해요. 네. 아니에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뷰 파트에 대해서 하부르타를 맡았는데 일단 뷰란 셀렉트 쿼리문을 저장한 객체로 가상 테이블이라고 불리고 여기 그 셀렉문에 있는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저장하고 있지 않은데 이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뷰를 사용하는 이유는 직접 테이블을 수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뭐 만들고 삭제를 할 수 있어서 뭐 원하는 값들만 모아서 뷰를 만들 수가 있고 내가 필요 없는 값을 삭제할 수 있어서 편의성에서 좋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서 보안성 측면에서 뷰를 사용합니다. 뷰 사용은 이 문법은 이런 식으로 create 뷰 이름 as 서브 쿼리 해서 이런 식으로 셀렉문에서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값들만 모아서 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 베이스 테이블의 정보가 변경되면 뷰 결과도 같이 변경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인플로이 안에 있는 값이 변경이 되면 여기 사용하고 있는 뷰의 값도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딕셔너리 뷰라고 배웠는데 데이터 딕셔너리란 찾아보니까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 딕셔너리라는 뜻이 이 다양한 데이터, 뭐 테이블이나 권한, 롤
뭐 제약 조건, 정보 등을 저장을 해놓은 테이블이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고, 이 사용자가 사용을 하면서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뭐 변경하거나 등의 작업을 진행할 때 서버에 의해서 자동으로 갱신이 계속 되어 있고 뷰를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데이터 딕셔너리 내용은 사용자가 직접 수정과 삭제를 할 수 없고 그냥 자동으로 저장되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데이터 딕셔너리 뷰란 오라클에서 데이터 딕셔너리 내용을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변환해서 이 저장해 놓은 내용을 이제 사용자가 보기 좋도록 제공을 해주는 게 데이터 딕셔너리 뷰고,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DBA 이걸 뭐라 하지? 네,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맨 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만 접근을 할 수 있고, 이제 모든 객체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고, O를 쓰면은 자신의 계정과 이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객체에 대해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유저 이제 수업 중에는 요걸 썼는데 이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계정의 객체만 이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수업 중에 한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유저 뷰 해가지고 전체를 보면은 이제 계정이 가진 뷰를 확인할 수 있고 테이블도 확인할 수 있고 컬럼 값들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뷰를 이제 DM의 명령으로 조작을 했는데 이제 불가능한 경우는 총 이런 식으로 6가지가 있는데 그냥 좀 당연한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뷰를 만들었을 때 잡 코드만 셀렉을 했는데 잡 네임 값을 업데이트해서 변경한다거나 난널 제약 조건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거나 이런 식으로 산술 표현식을 썼는데 이 산술 표현식을 이제 변경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에러가 나고요. 조인을 통해서 여러 테이블을 연결해서 이제 인플로이 테이블과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같이 조회를 했는데 이제 두 가지 테이블이 조회가 됐는데 이 중에 한 가지 테이블의 값을 바꾸려고 해도 에러가 나고, 중복값을 제거한 경우에도 에러가 나고, 이제 그룹 함수나 그룹 바이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산술 표현식과 비슷한 맥락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변경하려고 해도 이 돌아가는 횟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또 뷰에는 옵션을 줄 수 있는데 총 4가지를 줄 수 있는데 5월 리플레이스는 그냥 뷰를 만들 때 같은 이름이 존재하면 덮어 쓰는 거. 포스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포스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원래 베이스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아도 그냥 뷰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 아래 2개는 값을 수정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예 DML 작업이 불가능해서 오로지 읽을 수만 있게 셀렉만 할 수 있게 만드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뷰는 이상이고 시퀀스로 넘어가면, 시퀀스는 자동 번호 발생기로 그냥 순차적으로 정수값을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값을 생성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성 문법은 파란색으로 된 게 지금 생성 문법인데 create 시퀀스 명을 쓰고 이제 이거 아래는 옵션을 하나씩 달아주는 건데, start with 숫자는 이제 시작 값을 지정해주고 지정하지 않으면 1부터 시작하고 이 다음은 증가값,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사이클은 이제 최대값이 넘어갔을 때 사이클을 하면은 다시 최소값으로 들어가고, 노사이클은 이제 넘어가면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캐시랑 노캐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가장 헷갈려서 많이 찾아봤는데, 캐시는 이제 메모리상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 시퀀스 값을 관리를 메모리상에서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기본 값은 20으로 되겠다고 하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오라클에서 캐시를 20으로 해놓으면은 시퀀스 번호를 1부터 20까지 메모리에 올려놓고 데이터 사전에 계속 접근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메모리에 올려놓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데이터 사전에 100번 접근해야 되는 거를 20으로 해놓으면 5번만 접근만 하면 돼서 이런 부분에서 성능 향상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DB를 중지하거나 뭐 시간이 좀 지나거나 전원이 오프되는 경우에는 메모리에 1부터 20까지 올라왔던 번호가 삭제되기 때문에 3까지 만들었다 조금 있다 만들면 20일이 되고 또 다시 21부터 40까지 올라왔다 40일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업 중에 이거를 사용을 안 하면 되지 않나라고 봤는데 그 시퀀스 번호가 순서대로 생성돼서 뭐 이 순서로 작업을 해야 되면 그냥 녹화 CC로 해도 상관이 없고, 뭐 DDL 작업이 많이 실행되는 뭐 게시판의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속도 향상이 좋기 때문에 캐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퀀스 생성 코드는 뭐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야 되면 하나하나 옵션을 달아주면 되고, 시퀀스를 생성하면 반드시 넥스트 벨, 여기서 시퀀스에 제공한 넥스트 벨 함수를 사용해서 이 생성된 시퀀스 번호를 한번 호출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고, 이 호출하지 않으면 현재가 무슨 값인지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넥스트 벨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데 위에 있는 옵션 중에 스타트 위드 옵션만 제외하면 모두 알터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사용 위치는 뭐 셀렉문, 인서트문, 밸류절, 셀렉 구문 뭐 이런 데서 사용이 되고, 안 되는 부분도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서트문 밸류절에서 사용을 하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pk 값을 지정해 줄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것 같고, pk 값이 중복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알아보기 쉽게 일씩 증가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시퀀스를 사용해서 직접 값을 입력하지 않고 자동 번호 발생기로 밸류를 넣어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호주님 8분 40초였어요. 네. 다음 분이 은정님 다시 돌아왔어요. 되게 빨리 돌아왔네요. 좀 빨리 돌아왔네요. 네.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인덱스랑 시노님 차트 정리해봤는데요. 그 인덱스는 선생님이 그 개념이랑 기본 개념이랑 장단점을 좀 알아두는 게 좋다고 계속 2차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개념 위주로 조금 정리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인덱스는 우선 SQL 명령문의 검색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검색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컬럼에 대해서 생성하는 오라클 객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드디스크에서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가진 주소록인 데이터 로 아이디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덱스의 내부 구조는 비트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빠른 검색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해요. 비트리 형식이. 그리고 인덱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또 이게 시간이 걸려서 이것도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고, 인덱스를 생성할 때 인덱스만을 위한 추가적인 저장 공간을 또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덱스가 생성된 컬럼에서 DML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경우 처리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고, 그래서 이 인덱스 기능은 일반적으로 테이블 전체 행수의 15% 이하의 데이터를 조회할 때 활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15% 이상일 때는 그냥 안 쓰는 게 낫다고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인덱스의 장점으로는 검색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게 큰 장점이고,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를 줄여주기 때문에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게 인덱스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좀 있는데, 이 인덱스를 위한 추가 저장 공간이 필요한 게 아무래도 저장 공간이
더 요하는 것은 뭐 장점이 되긴 어려우니까 단점인 것 같고, 인덱스를 생성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는 것도 단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데이터의 변경 작업, 인서트나 업데이트, 딜리트를 자주 하는 경우에는 리빌드 작업이라는 걸 추가적으로 해줘야 돼서 리빌드를 자주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인덱스 종류에는 고유 인덱스, 비고유 인덱스, 단일 인덱스, 결합 인덱스, 함수 기반 인덱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고유 인덱스인 유니크 인덱스를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니크 인덱스는 중복값이 없는 컬럼에만 달 수 있는 인덱스로 저희 그 제약 조건 걸 때 PK 제약 조건이 생성되면 자동으로 그냥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를 이용해서 액세스한 경우에는 성능 향상 효과가 있다고 해요. 카디널리티가 높은 컬럼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종류는 그래서 한 유니크 인덱스만 중점적으로 좀 봤고, 인덱스를 조회할 때는 수업 시간에 예제에 쓰인 걸로 보면 인덱스 이름을 먼저 바꾸는 구문을 봤었는데 alter 인덱스, 바꿀 인덱스 이름을 적고 그다음에 rename to 그다음 기존의 인덱스 이름을 써서 이 인덱스 이름을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덱스를 이용해서 조회를 할 때는 select를 구문으로 마찬가지로 써서 이게 인덱스 힌트라는 거를 이렇게 넣고 이 앞에는 슬래시랑 별이랑 이 덧셈 기호를 쓰고 이게 공백 한 칸 띄워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고 네 여기에도 끝에는 별이랑 슬래시 넣어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조회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거를 DSC 내림차순 정렬을 하지 않았을 때는 최근에 넣은 데이터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넣은 데이트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려면은 이게 내림차순 정렬해주는 거를 넣어서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좋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용어들 수업 시간에 용어들 언급하신 거 정리해 주신 것 좀 보면은 옵티마이저는 SQL을 위한 최적의 실행 계획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인덱스 힌트는 원하는 테이블에 있는,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테이블에 있는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문을 통해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옵티마이저가 적절한 인덱스를 타거나 풀 스캐닝, 전체적으로 스캐닝을 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서 비용이 적게 드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검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인덱스 수업해 주셨을 때 카디널리티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선생님께서 그래서 용어를 좀 정리해봤는데 카디널리티 일단 중복되지 않은 값들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하고 이게 전체 행에 대한 특정 컬럼의 중복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고 이거는 근데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컬럼과 컬럼끼리 그냥 비교했을 때 높고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게 중복도가 낮으면은 카디널리티가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중복도가 높은 경우에는 카디널리티가 낮다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인덱스는 이 정도 했고요. 신호님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 신호님은 여러 사용자가 테이블을 공유할 경우에 혹은 다른 사용자가 테이블에 접근할 경우에 사용자명과 테이블명을 써가지고 표현하는 대신에 이 신호님을 사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사용하는 거를 사용할 수 있고 이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가진 객체에 대한 별명 혹은 줄임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님을
이용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우선 관리자 계정에서 권한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 계정에서 create 신호님 to 권한 부여할 계정, employee 계정을 써서 이렇게 먼저 권한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계정, 그러니까 사용자 계정에 돌아가서 신호님을 설정할 때는 또 create 신호님, 여기에는 신호님으로 쓸 추리어로 쓸 이름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일반 계정 이름 해서 이렇게 설정해서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동의어에는 비공개 동의어와 공개 동의어가 있는데요. 비공개 동의어는 객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가 정의한 동의어를 의미하고 공개 동의어는 모든 권한을 주는 사용자 DB가 정의한 동의어라서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리자 계정에서 공개 동의어를 설정하는 경우를 보면은 일단 여기도 create public 여기에는 public 신호님 그리고 동의어로 쓸 동의어를 써주고 그 다음에 동의어를 원래 기존 계정에 테이블까지 이렇게 써서 공개 동의어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짝짝짝. 지금 이번 거는 8분 30초 진행해 주셨어요. 8분 네. 30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네. 다음 발표는 전데요. 한번 해볼게요. 왜 제가 발표하면서 다들 웃으시는 거죠? 일단은 은정님 잠깐 공유 이제 중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잘 네, 보여요. 그러면 진행할게요. 네, 제가 이번에 맡은 거는 이제 PLSQL이랑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간 게 프로시저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사실 제가 어제 준비를 좀 꼼꼼히 하고 싶었는데 요즘 졸리다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댔더니 어제 완전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준비는 못했어요. 그래도 일단 열심히 발표는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PLSQL이라는 건 뭐냐면 SQL이라는 것 자체는 DB를 다루는 언어예요. 근데 그 SQL문 자체 안에서도 우리가 뭐 자바라든지 파이썬처럼 SQL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한 번 더 조작하는 언어를 만들 수 있다. 절차적인 언어를 만들 수 있다. 해서 얘네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언어예요. 그래서 그 언어 자체를 PLSQL이라고 부르는데 보시면은 이 준말을 Procedure Language Extension to SQ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Procedure Language SQL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점이 없는 준말이기 때문에 둘 중 아무렇게나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하다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절차적인 언어를 수행하고자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얘는 절차 지향 언어라고 하고요. 얘를 사용을 하려면 구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begin과 end 그리고 세미클론과 슬래시를 꼭 써주셔야 되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 세미클론과 슬래시를 꼭 붙여서 써주시고 그리고 begin과 end 사이에 실행 구문을 넣어주시면은 절차 지향적으로 이 언어 구문이 실행된다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이 언어 자체 안에서도 변수를 설정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앞에 declare라는 아이를 하나 더 붙여서
declare랑 begin 사이에는 변수 선언 구문을 따로 해주시고 여기 뒤에는 똑같이 begin and 작성해 주시는데 begin과 and 사이에 변수를 활용한 실행 구문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그냥 작성한다고 해서 얘는 바로 출력 구문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참고적으로 출력 구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 실행 구문 안에다가 dbms output put line 해서 여기 사이에 괄호 안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은 우리 그 SQL 디벨로퍼 밑에 까만 실행창에서 그 출력 구문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작성하고 컨트롤 엔터를 하시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항상 set server output on 이라는 이 아이를 항상 꼭 켜주셔야 우리가 어떤 PL SQL문을 실행하든 간에 모든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얘를 만약에 실행을 안 하고 계속해서 구문을 작성하시고 컨트롤 엔터를 아무리 하신들 우리는 그 콘솔창 비슷한 곳에서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 이거를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억을 조금 되살리고자 한번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말고 SQL문을 같이 보실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PL SQL문 처음 시작할 때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구문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커서를 갖다 대고 컨트롤 엔터를 하시면 원래는 여기에 헬로 월드가 떠야 되는데 그냥 프로시저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는 구문만 확인이 되고 헬로 월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set server output on을 항상 꼭 켜주셔야 그 다음에 이거를 했을 때 우리는 헬로 월드라는 구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우리가 이 디벨로퍼를 다시 껐다가 키면은 다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 PL SQL문을 실행하고 싶다 하시면 이걸 먼저 해서 활성화를 해주시고 PL SQL문을 작성을 해서 개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L SQL문에도 다른 뭐 자바나 뭐 이런 아이들과 비슷하게 변수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복문이라든지 아니면 조건문이라는 이런 제어문들도 같이 설정을 해서 사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예외 처리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수 선언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declare를 같이 키워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변수 값을 초기화하고 출력할 때 있어서 문구를 하나 보시면은 declare, begin, end 라는 이 형식에 맞춰서 declare랑 begin 사이에는 변수 선언 문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변수의 이름이랑 자료형을 넣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수의 이름이랑 자료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자바와는 다르게 만약에 바차2라는 자료형을 사용을 하시면 바이트 크기까지 항상 맞춰서 해주셔야 된다. 데이터베이스 우리 오라클 구문 실행하실 때처럼요. 그리고 비긴과 엔드 사이에 실행 구문을 작성을 해주시는 건데 여기에 값을 대입할 때는 우리가 는만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땡땡을 항상 같이 붙여주셔야 대입 연산자로 얘네는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언한 변수 EMP ID는 숫자형만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EMP ID에 대입 연산자를 쓰고 888을 대입을 한 다음에 여기에 출력 구문을 실행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 밑에 구문에서 실행할 수 있는 스크립트 출력하는 쪽에서 우리가 EMP ID에 888번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자형을 다뤘잖아요. EMP name 안에는 문자형만 들어갈 수 있게 했기 때문에 EMP name에는 대입 연산자를 넣고 여기에 배장남 C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출력을 했을 때는 EMP name에 배장남이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변수가 우리가 자바 하실 때처럼 변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배열처럼 있는 애도 있고요. 그냥 클래스 안에 필드 값처럼 전체적으로 모든 자료들을 다뤄서 담아가지고 사용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자료형들을 같이 확인을 해보실 텐데 테이블의 자료형을 모두 가져와 사용이 가능한 이 타입이라는 아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뭐냐면 만약에 employee라는 테이블 안에 있는
컬럼의 그 자료형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싶다 하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자세하게 자료형을 적어주시는 게 맞긴 하지만 empid라는 변수명을 선언해 주시고 employee 테이블 안에 empid에 컬럼에 사용된 자료형을 똑같이 사용하고 싶다라는 표식으로 %타입을 입력을 해주시면 똑같이 그 자료형에 맞춰서 변수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배웠고요. 그리고 로우 타입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이거는 뭐냐면 모든 컬럼의 자료형을 다 같이 참조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declare랑 begin 사이에 지금 변수 선언을 emp라고 했잖아요. 이 emp라는 변수 안에는 employee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컬럼의 타입들을 내가 다 가져다 쓰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begin이랑 end 안에 실행문을 보시면은 내가 employee 테이블 안에서 employee 테이블 전체를 조회를 할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employee를 한 번 더 추가했죠, 조인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상사 4번까지 얘가 이렇게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조인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에 나는 같이 이것도 볼래? 라고 해서 같이 조회를 요청을 하고, 여기에 우리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우리 콘솔 창에 스캐너처럼 사용이 가능한 아이인데요. 여기 앞에 AND를 붙여주시고 4번이라고 하면은 네, 조그맣게 예쁜 입력창이 하나 떠요. 그래서 4번이라고 하고 입력할 수 있는 이렇게 네모칸이 뜨는데 그 네모칸에 4번을 저희가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출력이 되는 구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 거는 이 한 줄이지만 여기 인플로이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타입을 가져다가 이렇게 쭈루룩 가져와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변수 얘기했으니까 변수 같이 다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제어문 같이 들어갈게요. 테이블 타입의 변수도 우리는 확인을 했었는데요. 테이블 타입 변수 보시면은 일종의 배열처럼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 아이가 있고, 그리고 레코드 타입으로 진짜 뭐 전체적인 자료형을 다 가져다 쓰는 아이도 같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배열의 타입을 먼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배열의 그 변수 이름을 쓸 건지 쓰고 여기에 타입을 나는 이 타입으로 설정을 한 거를 쓸래 라고 한 번 더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실행 구문을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뭐 이렇게 제어문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제어문에서 같이 봐드리고 여기 앞에 부분만 같이 보실게요. 그래서 일단 타입 자체를 보시면은 나는 타입 이름을 인덱스 아이디 테이블 타입이라고 할 거고 이 인덱스 아이디 테이블 타입이라는 아이는 인플로이에서 emp id 타입을 가져올 거야 라고 해서 설정이 가능하시고 이 인플로이 타입의 emp id를 가져올 때 이 안에 자료형을 나는 바이너리 인티저로 다 설정해 버리겠어 라고 인덱스 바이를 같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타입을 또 설정을 해주시는데 난 여기서 또 뭐 이름을 가져올 거야. 그래서 이름만 이렇게 쭈루룩 테이블 타입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자바랑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스트링 타입의 배열 하나 설정해 주신 거고 자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트형 타입의 자료형 하나 설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배열 이름을 설정은 나중에 해주는 거죠. empid 테이블이라고 선언을 하는 게 하나 있고 emp name table이라고 배열 선언을 하나 더 해주신 거예요. 근데 타입은 앞에 우리가 선언을 해둔 여기 empid table 타입이랑 emp name table 타입을 여기에 각각 넣을 수 있다. 여기 제가 잘못 설명한 게 있는데 인덱스는 뭐냐면 우리 그 자바 배열에서도 인덱스가 있잖아요. 0번부터 이렇게 자리가 매겨지는 그런 것들을 얘네도 인덱스를 부여를 할 수 있는데 그 인덱스를 얘네는 인티저 값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여기에 다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레코드 타입의 변수 선언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레코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혹시 이해를 잘 하신 분이 있다면 나중에 제 하브루타가 끝나고 나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코드 타입도 테이블이랑 비슷하게 타입을 먼저 다 선언을 해주시고 변수를 선언을 해주시는 건데 얘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배열 하나에 타입 하나만 선언할 수 있는데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레코드 하나에 여러 타입을 설정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것만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if문과 반복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if문을 사용할 때에는 내가 여기 이 부분을 조회할 건데 만약에 여기 emp 보너스 컬럼의 값이 널이 있다면 이거를 여기 이렇게 나는 값을 설정해서 출력을 할 거고 만약에 널이 아니라면은 값을 이렇게 설정해서 나오게 할래 라고 해가지고 조건문을 쓸 수도 있고요. 케이스문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문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만약에 이게 여기와 같을 때 이게 만약에 D1이면은 이걸로 출력할 거고 D2면 이걸로 출력할 거고 해서 쭈루룩 이렇게 뎁트 코드에 맞춰서 뎁트 타이틀 이름을 그냥 이렇게 스위치문으로 출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정말 죄송한데 지금 QR코드를 띄워주셨거든요. 그래서 QR코드 모두 같이 체크하고 다시 발표 진행할게요. 네. 혹시 다 찍으셨나요? 네, 전 찍었어요. 네. 저 쭉 이어서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문도 보시면은 얘도 똑같이 자바의 while문과 for문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중으로 for문이 작성이 가능하고 while문도 무한 반복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 얘네는 반복문 쓸 때 for문이든 while문이든 항상 루프라고 앞에 먼저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루프를 사용할 거야 얘기를 해주고 루프가 끝나는 부분은 end 루프라고 사이에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이 루프와 end 루프 사이에 반복문을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조건문도 항상 if로 먼저 작성을 해주셨으면 end if로 다 끝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반복문으로 계속 실행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포문도 똑같이 루프와 end 루프 사이에다가 포문으로 다 작성을 해주시는데 여기에다가 쭈루룩 이렇게 같이 다 작성을 해주시면은 여기 앞에 보시면은 포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i라는 부문이 1부터 10까지 계속 값이 1씩 올라가면서 실행이 될 건데 그때마다 나는 여기에 인서트를 이렇게 하겠어 라고 반복문을 실행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1부터 10까지 다 인서트가 된다. 이런 반복문이 있다라는 거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PL SQL문으로도 뭐 기본 포문으로 구구단 작성도 가능하고 이중 포문으로도 짝수 구구단만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 같이 우리가 가볍게 넘어갔고요. 그리고 얘도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정의되지 않은 예외 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외 처리 이름을 명명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기존에 오라클에 정의되어 있는 예외 처리를 우리가 하고 싶다 하시면 선생님이 이 데이터를 주셨죠? 그래서 여기 예외가 어느 때 발생되는 예외인지 확인을 하시고 내가 예외 처리하고 싶은 이름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진 예외 처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실행문 작성해 주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begin과 end, PLSQL문 작성할 때 이 사이 실행문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 업데이트를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예외가 발생이 된다면 exception을 앞에 써주시고 맨 여기 예외 코드 이름을 여기다 앞에 써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외가 발생이 되면 then 이거를 이 출력문이 나오게끔 해줘라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요. 프로시저를 같이 보시면 프로시저는 크게 다를 거 없이 PLSQL문을 저장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PLSQL문 중에서도 자주 사용하게 될 아이가 있다고 하면은 그 긴 PLSQL문을 하나의 이름으로 저장해서 그 이름만 우리가 불러준다면 바로바로 실행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저 딱 15분 했네요. 야, 휴. 저 맞죠? 네, 맞아요. 아, 맞어요. 그래. 맞아요. 네. 저는 오늘도 코드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제가 이번에 맡은 파트는 펑션이랑 트리거 두 개인데 먼저 펑션부터 보겠습니다. 아, 한준님 펑션은 죄송한데 이렇게 최대화 시켜주실 수 있어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거 그 창만 최대화. 아, 감사합니다. 이거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똑같지 않아요? 아니요, 잘 보여요 더. 이게 더 잘 보여요? 네. 현주님, 네? 혹시 그 글씨 크기 좀 키워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네. 제가 너무 그러니까 이 화면이 너무 한 작아가지고. 20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20. 잠시만요. 오, 너무 좋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맡은 파트는 펑션이랑 트리거인데 펑션은 그 방금 혜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시저와 좀 비슷합니다.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펑션은 리턴 값이 있다는 거고요. 프로시저는 따로 리턴 값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바로 따지면 보이드냐 아니면 그 옆에 타입이 있느냐 없느냐 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펑션을 보게 되면 먼저 여기 이 쿼리문 먼저 보겠습니다. 4번을 주면 연봉을 알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을 짜는 구문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구문입니다. 근데 여기 기본적인 문법이 create 있고 뭐 펑션 쓰고 그리고 여기 그 펑션 명 쓰고 return, is, begin, end 이게 기본 뼈대이고요. 여기 is와 return 요 중심으로 해서 헤드부와 바디부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근데 요 헤드부에서는 그 받을 이 함수가 값을 받을 그 매개 변수를 여기다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값을 받아서 마지막에 보시면 이 리턴 값을 반환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비긴문을 사용해서 이 비긴절에서 이 쿼리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쿼리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펑션이라는 보너스 컬큘레이션이라는 펑션을 만드는 건데 그 값에 대해서는 이 값을 받겠다라고 여기서 먼저 선언을 합니다. 이게 그 컬럼 명이고 변수 명이고요. 그리고 이 변수명에 대한 타입은 퍼센트 타입으로 employee 테이블에 있는 emp id에 그 컬럼과 같은 타입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그 연봉이기 때문에 리턴 값으로 넘버를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사용할 변수를 선언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값을 받을 것이냐고 여기서는 어떤 값을
변수로 선언할 것이냐를 여기서 이제 정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비긴문에서 저희가 짠 알고리즘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먼저 차례대로 employee A에서 VEMP가 그러니까 받은 값이죠. 저희가 받은 값이 employee의 4번과 같다면 셀러리와 이 보너스에 대한 값을 이렇게 차례대로 넣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자바와는 달리 여기서는 DB에서는 그 값을 대입하는 것에 대한 수식어가 그리고 콜론하고 이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어떻게 요 수식은 연봉을 나타내는 그 수식 표현하는 식입니다. 식. 그래서 이 식을 해서 그 결과를 여기 샐러리에 넣어서 그 샐러리 값을 반환을 해라 라는 뜻의 쿼리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만든 쿼리문은 단일행 함수이기 때문에 이 셀렉 문에서 이 셀렉 절에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것은 저희가 만든 이 펑션 객체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구문인데, 먼저 변수를 선언을 하고 이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만든 것을 이제 대입을 하게 됩니다. 이 end라는 이 연산자는 값을 받아들이는 DB에서 값을 받아들인다는 뜻인데요. 사원 번호를 받아들여서 이곳에 넣은 다음에 프린트 해라 라는 뜻입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205에 대해서 넣으면 205번에 대한 연봉이 잘 나오죠. 네, 이렇게 확인했고요. 이 아래 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은 저희가 연봉 5천만 원으로 일단 조건을 잡았고요. 5천만 원 이상이면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의 4번 이름 그리고 그 연봉을 나타나게 했습니다. 해보면 다들 5천만 원 위에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트리거인데요. 트리거는 이 트리거라는 뜻이 그 총에 있는 그 방아쇠를 뜻합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자동적으로 나가듯이 이 또한 DML 구문에서 어떠한 값이 변경되거나 삭제되거나 아니면 인설트 될 때 그때 자동적으로 그 쿼리문이 실행되게끔 하는 객체입니다. 먼저 이 쿼리문을 보시면 트리거를 하나 만들 건데 인플로이에 인설트 되었을 때 따로 뭐 지정한 값이 없죠. 그러니까 인플로이에 뭐라도 인설트가 된다면 된 후에는 이 비긴문을 실행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문은 그 system.out.print처럼 그와 같은 구문이고요. 실행을 시켜보면은 여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여기 컴파일 되었습니다 뜨고요. 이제 저희가 트리거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실습으로 여기 인플로이에 이 값을 넣어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켜 보면은 위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 방금 혜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인데, 이 설정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트리거가 주로 사용되는 게 어느 구문 어디서 많이 사용되나 봤더니 입출고 관련된 곳에서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입고가 되면 일단 식을 보시면 여기 입고가 되면 기존에 있는 그 재고량에서
새로 들어온 재고량을 합하는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출고가 되면 그와 반대로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먼저 입출고 관련된 예제를 보기 전에 그와 관련된 테이블을 2개를 생성을 합니다. 하나는 어떤 상품이냐에 대한 테이블이고 다른 입고 출고에 대한 그 디테일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P코드는 프라이머리 키로 그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고 뭐 P네임은 상품의 이름, 그리고 브랜드, 가격, 그리고 요 총 수량입니다. 그리고 디테일에서는 이 디테일만의 또 프라이머리 키, 그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P코드, 그리고 들어온 날짜, 뭐 들어온 양 또는 나간 양, 그리고 상태가 어떤지 체크로 제약 조건 걸려 있고요. 여기 P코드에 대해서는 이 디테일이 수행이 되려면 어떤 상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이때 그 어떤 상품이란 것이 프로덕트에 없는 상품이라면 여기서는 에러겠죠. 그 쿼리는 잘못된 쿼리겠죠.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 포린 키로 제약 조건을 걸었고요. 이 P코드가 프로덕트에 대해서 참조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뒤에 레퍼런스하고 뒤에 따로 값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한다는 게 디폴트 값이고요. 그래서 테이블 2개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덕트에 값을 3개를 넣습니다. 기본적인 예제로 갤럭시 노트와 아이폰 그리고 대륙폰 3가지를 넣었습니다. 넣을 때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요거 시퀀스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퀀스는 시퀀스 설명을 그냥 넘어갈까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다 만들어진 것에 대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트리거를 생성을 합니다. 만약에 입고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재고량에 새로 들어온 양을 더하고 업데이트하고 출고라면 빼는 식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컬론 뉴 그리고 점 여기 컬럼명이 있죠. 여기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구글링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행 트리거와 문장 트리거가 있는데 시각적으로 보시면 또 이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없는 것이 디폴트 값으로서 좀 문장 트리거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얘도 지금 이 예제에서도 for each row를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행 변화가 생길 때마다 PL/SQL 구문이 실행된다고 합니다. 실행되게 해놨습니다. 네, 여기서 콜론 뉴 점 그리고 콜론 올드 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구문은 여기 for each row 즉 여기 행 트리거일 때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리거를 이런 쿼리로 작성된 트리거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 아래쪽으로 가서 이제 디테일을 실행시켜 봅니다. 디테일에 이 쿼리문을 해석을 해보면 1번 프로덕트 1번인 프로덕트에 입고를 할 건데 5개를 입고를 하겠다. 그러면은 0에서 5로 올라가겠죠. 그 이후에 출고를 하게 되면 1번을 내에서 2개가 빠지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은 트리거 객체를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추가되는 어마운트에 대해서는 따로 변화가 없겠지만 트리거를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따로 손을 대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편한 객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은 이 위와 반복되게끔 만든 것이고요. 이 아래 보시면 여기 세미콜론 콜론 뉴 점 인설트와 업데이트, 딜리트 3가지가 있는데 인설트는 저희가 과거의 값이 없이 삽입하는 그 구문이기 때문에
올드 컬럼명을 사용하지 않고요. 요 딜리트 문도 저희가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뉴가 따로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걸 지우는 거기 때문에. 다만 여기 주의해야 될 점은 업데이트 문에는 그 이전의 값을 변경하기도 하고 새로 들어올 값에 대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 구문에서는 올드와 뉴 두 가지 모두 같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주님은 12분 52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다 잘 진행해 주셨는데 일단 예나님이 원래 발표 첫 번째시니까 예나님부터 발표 순서대로 우리 그 후기 한번 들어볼게요. 호주님 이거 공유 꺼주셔도 돼요? 저요? 아, 네. 네. 부터 후기. 한 분 한 분씩 찝어주세요. 일단 은정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차분하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졌고 되게 차분하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졌고 여기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중요하지 않은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리해 주셔서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요? 아, 네, 좋습니다. 보완할 점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괜찮아요. 보완할 점은 다음부터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어요. 강점 위주로 생각해서. 그리고 호주님 같은 경우는 저번이랑 근데 비슷하시다고 느껴가지고 저는 좀 저번이랑 비슷하다고 느껴서 네. 그리고 그 호주님 그리고 좀 딴소리인데 그 뭐라 그러지? 커서 모양이 되게 특이하시던데. 언제 봤어? 아니 그 커서 모양 일반 모양이 아니고 설정하신 건가요? 네, 이거. 나도 궁금해 갑자기. 그냥 자꾸 거기에 눈길이 가가지고. 못 봤는데. 혜준님은 역시 설명을 되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톤이 되게 이렇게 말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장하거나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말할 때 막 버벅거린다든지 아니면은 높낮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횡설수설하고 그렇게 하는데 혜준님은 이게 딱 되게 일정하고 안정감 있게 발표하신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발표할 때 보면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조님 같은 경우는 오늘 되게 교수님이 아니고 선생님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오늘은 좀 선생님 같이 되게 좀 내려왔나요? 코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드 복습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그 다음 우리 후기 호주님. 네. 일단은 예나님 먼저 하신 거는 확실히 저번보다 좀 많이 긴장 좀 덜 하시는 것 같고 네, 오늘 훨씬 듣기 좋았고 그리고 노션 정리되어 있는 게 이렇게 숫자, 소분류, 이미지, 코드 이런 식으로 좀 알아보기 쉽게 나눠져 있는 게 좀 듣기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은정님은 좀 목소리 톤이나 이렇게 설명하시는 전체적인 게 좀 차분하게 확실히 듣기 좋게 설명을 해주셔서 좋았고 그리고 조금 저도 저번에 혜준님이 제 습관 발견해 주신 것처럼 저도 좀 습관을 찾은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하실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가 조금 많이 들어가셔서 네. 네, 이제 저도 똑같긴 한데 저랑 같이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문치적이에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고 혜주님은 오늘 시간 관리가 정확하게 15분 해주신 것도 네, 좋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오라클 들어가서 이렇게 실행되는 거 뭐 예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여준 게 조금 저는 좋지 않았나. 네. 그리고 한조님도 좀 차분하게 예제별로 이렇게 뭐 아까 뉴랑 올드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이거 궁금한데라고 할 때마다 이렇게 구글링 하신 거나 수업 중에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이 계속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브루타 내용이 잘 이해가 돼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아요. 다음 은정님. 근데 저는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봐드릴게요. 아니 다 긍정적인 평가인데 대부분 좀 약간 비슷한데 그래도 진심으로 느낀 거라서 네, 예나님은 우선 예제와 함께 기본 개념 설명을 차분히 잘 이렇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잘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호주님께서는 역시 적절한 예제를 예제와 함께 개념 설명을 해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다음 호주님이셨고요. 그다음에 혜주님도 역시 예제를 이렇게 다시 마치 같이 작성해보는 듯이 꼼꼼한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이렇게 설명을 곁들여 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고, 한조님께서도 코드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더 이렇게 자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저는 잘 들어서 저도 복습이 되고 다 좋았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저는 피드백이 좀 길어요, 여러분. 그냥 한 분당 5줄이 넘어. 일단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 예나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울지 마. 아니야. 저번 노션 발표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노션 정리를 한 번 더 다듬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보기 너무 편하고 그리고 설명이 되게 간결해지셨어요. 처음 하브루타 진행하실 때는 막 끝도 흐리시고 이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끝에까지 다 문장이 완성되게끔 말씀도 너무 잘해주셨고 간결해졌어요. 설명 자체가. 그래서 듣기가 너무 편했고 그리고 DML 구문 설명해 주실 때 먼저 DML이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고 DML의 종류는 이렇게 되고 그 중에서 하나씩 짚어서 설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해하기가 한 번 더 너무 쉬웠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문에서 서브쿼리도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 주셨을 때 그 부분도 너무 저는 좋게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대신 일단 저번 하브루타 때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자세히 준비를 해보겠다 말씀 주셨는데 저번 하브루타와 똑같은 시간으로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시간도 너무 짧게 하는 경우도 면접 가서는 마이너스 부분이 될 수 있고 그것도 시간 조절을 그래도 절반 이상은 내가 시간을 갖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시뮬레이션 하시면서 발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호주님 같은 경우에는 토글로 하시는 노션 정리가 진짜 특징이신 것 같아요. 개성이 정말 좋고, 그리고 토글 하나하나 클릭해서 열어가지고 설명하는 부분만 이렇게 열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주님이 발표할 때 호주님이 발표하는 내용만 집중해서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뷰 사용 이유나 장점, 그리고 딕셔너리 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차이점 짚어서 설명해 주신 부분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도 지금 JDBC 하면서 자꾸 시퀀스 변경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왜 자꾸 변경되지? 이러면 선생님은 그냥 이거 캐시 때문이에요 이러면서 넘어가면, 저도 좀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도대체 캐시가 뭔데 이러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호주님께서 이번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리고 좀 보충할 부분이 있다 하면은 처음보다는 다 설명이 간결하고 좋아졌는데 그게 있어요. 말끝이 이게 아직 조금 있어요. 조금.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래도 그게 살짝 아직은 보이셔가지고, 그 부분만 더 수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저번보다는 훨씬 더 구조적으로 깔끔하게 다 파트별로 짚고 넘어가 주셔서 되게 깔끔하게 잘 들었던 것 같고, 은정님 같은 경우에는 그룹바이랑 해빙절 설명하실 때도, 그리고 인덱스랑 시노님 설명하실 때도 가장 좋았던 부분이 다들 노션 정리를 되게 잘 하시는데 저는 좀 인상 깊게 본 노션이 은정님 거였거든요. 되게 제가 보기에는 으로는 너무 이렇게 눈에 잘 띄고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리고 각각의 예시를 옆에다가 글로 풀어서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설명하고 넘어가도 내가 혼자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그 글 읽고 다시 이해하고 설명 따라가서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신 그 노션 정리가 너무 잘 좋았고요. 그리고 인덱스 설명하실 때도 솔직히 저는 인덱스 부분 진도 나갈 때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냥 개념으로만 이렇게 딱 짚어서 설명해 주실 때도 깔끔하게 이렇게 리스트로 작성해서 한번 설명하시고, 그리고 장점이랑 단점 비교해서 양옆으로 이렇게 놓고 설명해 주시는 그 구조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카디널리티를 왜 그냥 넘어가시지? 카디널리티 안 찝어주시나? 했는데 마지막에 용어 정리란에서 다 이렇게 다 찝어가지고 설명해 주신 부분도 너무 좋았고, 단 보완할 점이 있다면 오늘 처음 사봉타를 진행하셔서 그런지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 어느 곳에서든 PPT 발표를 진행할 때 끝을 늘리면 안 돼요. 차라리 어가 더 나아요. 단어 자체를 만약에 시노님은 이러면 이거 진짜 별로 안 좋대요. 엄청난 마이너스 효과가 되는데 은정님이 그 버릇이 있으시더라고요. 발표하실 때. 네, 그래서 그 네. 부분을 먼저 집중적으로 고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나머지는 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는 그냥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한조님 같은 경우는 네네네. 죄송해요. 아니요. 너무 송구스러워서. 아니에요. 네네네. 아니에요. 그리고 한조님은 저번 발표 때보다 너무 성장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디벨로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이제 한조님의 약간 아이덴티티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발표하실 때 그냥 아예 컨셉을 잡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격식체로 단아까 문장으로 사용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발표 자체를 되게 경건한 마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겸손하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진짜 무슨 수업 듣듯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펑션이랑 트리거 자체가 디벨로퍼로 설명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제 자체가 너무 간단하고 주석으로 설명해 주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도 복습할 때 굉장히 어려운 파트였는데 그거를 너무 쉽게 디벨로퍼만 보고 설명을 너무 꼼꼼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반복되는 문장이나 문구도 많이 줄어드셨어요. 그래서 들을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조금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조님. 저는 다들 그 내용 쪽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좀 질문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먼저 예나님 보시면 그 저번에 막 울라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좀 잘 하실까 오히려 좀 조원들이 더 걱정을 좀 한 것 같아요. 오늘도 피드백 한번 들어보니까. 근데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뭐 따로 연습을 하신 거예요? 뭐 연습을 따로 하셨나요? 아, 그게 아니고 이게 비대면이어가지고 네. 좀 티가 덜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저번보다 많이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많이? 맞아요. 아, 그래요? 빼롭했어. 아, 진짜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뭐 따로 사실 아직 연습하신 거? 네? 사실은 약간 속은 아직도 막 그런데 티가 덜 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따로 연습하신 거라면 계속 연습하시면은 다음 네네. 주면은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차분하게. 감사합니다. 뭐 은정님은 오늘 처음 하셨는데 되게 막 수줍어 하시면서 어떻게 뭐 하실 말씀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래 잘 안 떠세요? 저 떠는데 그래도 비대면이어가지고 조금 저도 덜했던 것 같아요. 되게 차분하게 좀 잘하신 것 같아서 저는 뭐 모르겠어요. 좀 뭐 여러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싶은데 기준 같은 게 없어가지고 다들 잘 하셨어요. 진짜. 혜주님은 준비 안 하셨다면서 기준이 높으신가요? 그 준비에 대한 기준이? 아니 준비 안 했다면서 혼자 15분 하고. 저 진짜 준비 못했어요. 뭐 혜주님은 워낙 잘하시니까 뭐 피드백 없습니다. 이 약간 무시된 이 느낌 뭐지? 감사합니다. 진짜 따로 할 말이 없어요. 네. 뭐 호주님도 제가 기억하는 게 저번에 제가 발음이 너무 흘리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기억이 나가지고 오늘 한번 발음을 들어봤거든요. 발음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신경 쓰신 거예요? 아니면 뭐 그날보다 컨디션이 좋으신 건가요?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았나. 만약에 혹시 신경 쓰신 거면은 진짜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딕션 너무 좋아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하부루타 진행할 때는 베스트 발표자를 뽑을 건데요. 그날 베스트 발표자를 뽑는 게 아니라요. 저번 발표의 피드백에 맞춰서 얼만큼 성장하였는가에 맞춰서 레벨업을 얼만큼 했는가, 진짜 이 사람 레벨업 많이 했다, 준비 많이 잘한 것 같다 하는 베스트 발표자 한 명씩 뽑을게요. 그 주마다. 어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해야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JDBC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DB는 이미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축구리그 DB 문제를 같이 풀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미니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할 거면 JDBC의 구조를 좀 잘 파악해서 그거를 코드를 작성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나눠서 계속 MVC2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눠서 코드를 다시 잘 짜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마다 목표를 정하는 거죠. 새로운 프로젝트를 각자 만들어서 커넥션이랑 셀렉트까지 해보는 거 한번 하고 그 다음 주는 커넥션, 셀렉트, 인서트 해보는 거 하고 그 다음 주는 서비스랑 뭐 컨트롤러 그리고 DAO 나눠가지고 작업해보는 거 한번 이런 식으로 JDBC랑 같이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다른 스터디 조를 만나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때도 이 구조가 익숙해지면은 정말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DB의 쿼리는 어차피 매퍼에 같이 담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어려울까요? 혹시 정리해서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JDBC에 맞춰서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프로젝트를 우리가 각자 만들어서 그 새로운 프로젝트에 컨트롤 커넥션하고 셀렉트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구문을 완성해 오겠다 하면은 각자 그냥 쿼리 셀렉트하는 거 아무거나 매퍼에다 넣어가지고 셀렉트하는 것까지 해서 만들어 와가지고 발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JDBC에서 인서트랑 우리 다 배웠잖아요. 크루드. 네. 그래서 크루드까지 하는 거 새로운 프로젝트에 커넥션 연결하고 해가지고 하는 거 한 번. 그리고 그 다음에는 DAO, 서비스 이런 식으로 클래스 다 나눠가지고 그 역할에 맞춰서 코드 짜오는 거 한 번.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지. 어려울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 어차피 우리 조에서 지금 미니 프로젝트를 해야 되거든요. BC로. 그러면은 각자 구조를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많이 어려울까요? 뭐 저는 하자면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수업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네. 좀 함부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좀 걸리시지 말고. 걱정되는 거는 스터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복습 자체가 JDBC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그 복습을 하자는 의미였어요. 일단 해볼까요? 한번 해보고 얘기해볼까요? 사실 감이 잘 안 잡혀요. 저는 제가 해봤는데요. 네. 선생님이랑 한 프로젝트를 아예 끄고 혼자서 프로젝트 만들어서 연결해서 다 해봤는데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끄고 한번 해보긴 했는데 전 쉽지 않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저를 괴롭히셔도 돼요. 모르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네, 지영님이나 효진님 다 아시죠? 그분들 수업 듣다가 오류 나는 거 있으면 수업 중에도 나한테 카톡으로 연락 와. 오류 났다고, 오류 잡아달라고. 그럼 나 오류 다 잡아준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저를 괴롭히셔도 돼요.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여쭤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수업 들은 거 모르겠다 하시면 저 저녁에 항상 지영님이랑 효진님 데리고 구글 미트로 앉혀다가 항상 그날 수업 들은 거 구조적으로 내용, 이론 설명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나 오늘 수업 진짜 몰랐다 하시면은 저한테 말씀하셔서 그날 구글 미트 같이 들어와서 설명 들으셔도 돼요. 다 해드립니다, 다. 어때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 하자면 하겠습니다. 호주님은 어때요? 저도 네,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거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조가 처음 JDBC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크게 기대감을 갖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조가 다시 흩어지고 다른 조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는 그 조에 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여러분들을 그만큼의 실력으로 끌어올리고 보내야 된단 말이야. 왜요? 예나님과 은정님의 그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듣고 싶어요.
은정님은 근데 솔직히 지금 많이 버거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은정님께는 그냥 맞춰서 다 같이 똑같이 해와라 이런 거보다는 그냥 어디까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오면 돼요, 여러분. 다 완벽히 해올 필요 없어요. 아, 제가 근데 좀 심하게 열등생이긴 한데. 상관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당연하죠. 아, 네네. 다들 그럼- 성장하는 속도가 네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같이 복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물어본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DB 문제 풀게요. 전 따로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JDBC 지금 한창 그거를 배우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정님. 저 괴롭히셔도 돼요. 아니면 제가 괴롭혀드릴까요? 둘 다 안 하겠습니다. 아니, 필요할 때 근데 진짜 여쭤볼게요. 알겠어요. 예나님은 어때요? 저도 취지 너무 좋은데 이제 제가 그냥 걱정하는 거는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좀 약간 기본기가 더 낮다고 생각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거. 그거 말고는 오히려 지금 프로젝트가 핵심이니까 그거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여러분, 네, 호주님 말씀해주세요. 네?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었어요? 네, 아니에요. 아, 네, 죄송해요. 네, 그럼 여러분 일단 진행해보는 걸로 하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진행하고